예, 안녕하십니까. 주말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정말 추웠는데, 이제 근데 길가에 눈이 쌓여 있어서 다니시는 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미끄럽습니다, 아주까지. 소설가 이문열 씨 다들 잘 아시죠? 이문열 씨가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재미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문열 씨는 제가 저번에 말한 우리 가수로 치면 나훈아 씨, 제가 좋아하는 나훈아 씨고, 소설가로는 이문열 씨가 좋아한다 나 안 좋아한다를 떠나서 어쨌든 같은 세대를 살아온, 같은 시대를 살아온,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지만 나훈아 씨나 이문열 씨 다 나이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같은 시대를 살아온 이문열 씨가 소설가로 데뷔를 한 게 사람의 아들로 데뷔를 했으니까 그때 제가 학창 시절이었는데, 그 소설부터 시작해서 아마 거의 대부분 읽지 않았겠느냐. 삼국지도 유명하고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도 있고, 또 지금 명성황후 그 뮤지컬 명성황후도 지금 25년째 지금 장기 공연 중이라고 합니다. 그 이문열 씨의 좀 복고적인 조선 왕조 또에 대한 찬사, 또 과거로의 회귀하는 것, 또 그리고 아주 좀 그 반공에 대한 철저한 반공, 이런 부분에 제가 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이문열 씨의 그 어떤 가치관, 사회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이문열 씨의 그 이야기꾼, 그 서사구조라고 하죠.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 솜씨가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즐겨 소설을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문열 씨는 그러니까 지금의 야당 쪽, 국민의힘 쪽에서 제 기억으로는 두세 번 정도 관여를 했었죠. 공천 심사위원으로도 관여를 했고, 이렇게 보수 정치권에 상당히 좀 이렇게 애정을 갖고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주는 편이었죠. 조선일보 기자에게 한 인터뷰에서 첫 말이 연말연시에 우리 사회가 쉽게 무너지지 않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꼈다. 감사원과 법원이 신선한 감동을 줬다. 희망적인 신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시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기분 좋게 관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희망을 봤다. 전경심과 윤석열 등에 대해서 딱 부러지는 법원 판결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성숙하고 견고한 두께랄까, 이런 지층이 있다, 이런 게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얘기를 꼭 하지는 않았는데, 이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의 그 원전에 대한 그 감사 결과 놀라운 것이었죠. 그 부분과 이번 연말에 있었던, 지난 연말에 있었던 그 법원 재판, 세 번의 재판이었죠. 그 저법 딱 부러지는 그 법원 판결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희망을 봤다라고 하는 그 이문열 씨의 시국에 대한 진단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 올해도 아마 많은 갈등이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와 그다음 나머지 우리 사회에 그동안에 지켜왔던, 우리 사회를 견고하게 이 정도로 발전시켜왔던 많은 시스템, 또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우리 사회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대목이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뭔가 좀 변화를 주보려고, 이제 선거도 해야 되고 집권 말기니까 변화를 주보려고 신용이든 변장이든요. 제 댓글에 누가 변장이라는 말씀을 쓰셨던데, 변장을 하든 이런 생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지지층만을 보고 전국을 이끌어가면 이제는 실패하겠다라고 느꼈다면, 저는 이제라도 법과 원칙, 상식의 안에서 최대한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노력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법과 상식을 깨뜨리고 시스템을 깨뜨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법과 상식을 지키는 안에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 연장을 하겠다, 다시 또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것만은 지켜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과 경쟁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누가 더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는지를 놓고 그 자세로 돌아와야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앞으로도 정치 세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문재인 정부가 잇고 있는 이 정치 세력은 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패족 신세를 면하기 힘들다. 본인들 지금 스스로도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느껴져요. 느꼈다면 위장하고 변장하려 하지 말고 간단합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정치인이 집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 가지고 누가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법과 원칙, 상식을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경기도에 있는 이문열 씨가 오랫동안 이렇게 소설도 쓰고 거주해온 이천의 부학문헌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거기에서 인터뷰가 진행이 됐습니다. 눈이 내린 상황에서 진행이 돼서 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또 장기 뮤지컬 명성황후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문열 원작으로 이게 지금 뮤지컬로 해서 25년간 장기 공연이 되고 있죠. 저도 이 명성황후를 봤습니다. 제 생각과 같이 이문열 씨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도 이 명성황후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지 않는데 이게 뮤지컬로 원래 원작 희곡은 여우사냥이죠. 여우사냥을 이제 명성황후로 뮤지컬로 해서 장기 공연되고 있어서 놀랍다. 근데 명성황후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게 좋게 애정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었는데 저도 사실은 이문열 씨나 이런 분들과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 생각은 같은 시대를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지난 한 30년, 40년을 돌아보면서 한번 짚어볼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젊은 기자가 인터뷰하는 것도 괜찮지만 물론 제가 나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유튜브 처음 시작해서 이제 첫 시작하는 제 언론으로서는 첫 시작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이상하지만 레가시 언론이라고 하죠. 이 전통적인 언론에서 제가 한 30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할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럴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성황후에 대해서 이문열 씨가 자기도 크게 애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저도 이거 명성황후 뮤지컬도 보고 했지만 명성황후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시각, 시선이 맞느냐라는 부분 생각이 있고요. 또 이문열 씨가 쓴 글 중에 장려했느니 아름다운 낙일인가요? 제가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마지막 조선이 멸망하는 마지막 장면을 그린 것인데 좀 과장이 많이 됐죠. 고종이 대단하게 이 어떤 일제에 맞서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이렇게 과장을 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는 맞지는 않은데 물론 이문열 씨도 그 서문에 그렇게 썼어요. 그래도 한 나라가 500년의 왕조가 망하는데 약간의 과장은 있을지언정 이 정도의 얘기거리는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에는 동감을 합니다. 명성황후도 그런 의도로 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정말 일제에 의해서 피살된 우리의 국모, 우리의 왕비인데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장하는 것도 좀 문제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의 얘기거리로서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에는 동감을 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 나온 게요. 기자가 물었어요. 아시타비 올해 교수신문에서 뽑은 사자성어죠.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이 진영 간 갈린 진영 논리. 진영 논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진영 논리가 아니죠. 진영에서 말하는 그 논리가 아니죠. 주장이죠, 주장. 논리는 객관성을 갖춰야 되죠. 합리성과. 진영끼리 막 내지르는 그 주장들에 의해서 아시타비. 이게 소위 내로남불, 우리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하고 통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문열 씨가 그게 1987년도에 썼답니다. 구로아리랑. 구로아리랑에서 지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다 라는 말을 자기가 소설에 썼었는데 그게 내로남불이고 아시타비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정치인이
박이태 의장, 박이태 국회의장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그 당시에 당 대변인 뭐 계속 정치 생활을 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써서 저는 정치인 중에서는 박이태 의장이 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뭐 원조격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열 씨도 그 소설에서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는 이 진영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그 소위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다가 정말 반문으로 돌아선 그 진중권 씨나 강준만, 홍세화 이렇게 돌아선 사람들의 얘기도 이문열 씨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선 데는 어떤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앞장섰다가 이제 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돌아서고 찬성해서는 큰일 나겠다, 나라가. 그래서 돌아선 걸 보고 반갑다. 그것도 뭐 희망이 보인다 이런 얘기죠.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이문열 씨가 얘기를 하기를 정치적인 구호일 뿐이다. 뭐 박근혜를 싫어하든 싫어하지 않든 또 탄핵에 어떻게 보든 자신도 탄핵에 별로 불만은 없지만 문재인 정부가 적폐를 말할 권리는 없다. 적폐는 이런 단어는 정말 혁명정부가 쓸 수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쌓여있던 적폐, 자신들이 안고 왔던 적폐가 이제 다 드러나지 않았느냐. 적폐라는 단어 앞에서 겸손해져야 된다. 역사 앞에서 겸손해져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문열 씨는 또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그 감사원의 이 원전에 대한 그 감사가 정말 희망을 주는 놀라운 일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왜 원전을 이렇게 무리하고 과도하게 이렇게 폐쇄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지 그에 대한 많은 소문들은 있지만 이건 정말 시간이 지나서 밝혀내야 될 문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권력에 맞서서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해낸 그 일은 대단한 것이었다. 또 법원의 판결도 대단한 것이었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뭐 윤석열의 저 권력에 뭐 혼자서 저렇게 맞서는 저 장면 그리고 많은 검사들이 그 뒤를 바쳤고 많은 국민들이 그걸 지원한 윤석열 총장은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측근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 그래도 여론에 있어서 여론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래라도 버틸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정말 종잡을 수가 없죠. 뭐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한 나라의 대통령 권력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여론을 믿고 가보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고요. 그 다음 보수에 대한 이문열 씨는 보수에 대해서 아주 보수 정치, 우리나라의 보수 전체에 대해서 이론가이기도 하고 아주 깊은 연구, 생각을 하고 있죠. 보수는 참 그 소설가나 시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의미 있고 즐거운 것은 우리가 명료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콕 집어내서 표현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보수에 대해서 이문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산 사람들의 수고를 잊지 않는 것이 보수다 했습니다. 먼저 산 사람들의 그 수고, 그 뭐 고통, 또 그들이 희열,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또 지금의 그 온고지신이죠. 살아가는 방법인데 그래서 보수에게 사실은 진보라고 하는 보다 보수가 더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지나간 역사, 지나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가치를 존중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또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면 개혁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은 거죠. 다 끌어엎고 혁명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개혁, 새로움, 이거에 대해서 보수가 더 앞장서야 된다라는 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또 한마디만 더 첨가를 하면요. 지금 국민의힘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서울시장과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유튜브에 통해서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뭐 너무 잘못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그런대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그래도 그런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눈높이는 훨씬 더 앞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오히려 국민의힘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국민의 짐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참 실례고요. 뭐 이렇게 다른 당의 이름을 바꾸는 건 실례죠. 그 뭐 민주당이 됐든 뭐 더듬어 뭐 만지당이 됐든 뭐 이런 건데 저는 그런 말은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어쨌든 국민의 짐이 되지 않으려면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건 다른 방법이 아니고 국민 대다수의 시선을까지 맞춰줘야 된다. 지금 국민의 힘으로서 좀 힘든 일이라는 걸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뭐 좀 억지라도 따라가려고 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갖고 있는 걸 버려야 한다. 그렇죠.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 이 국민의힘 어렵게 끌고 온 이 국민의힘을 갖고 4월 재보선에서 좀 이렇게 성과를 내서 좀 안정적인 야권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싶죠. 그걸 탓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욕심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욕심 아니죠. 네. 희망이고 계획이고 의욕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 눈높이가 너무 높고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너무 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해온 그 성과는 인정을 하니까 좀 울타리를 열고 좀 멀리 보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안철수 얘기도 있고 윤석열 얘기도 있습니다. 뭐 야권 원탁 회의도 좋고요. 야권 뭐 통합 뭐 공천위원회도 좋고요. 뭐 이런 자세를 좀 갖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수가 더 개혁적이어야 보수의 길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 점을 이문열 작가도 생각하지 않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문열 씨에 대해서도 또 뭐 호불호도 있고 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놓았던 우리의 주변에 있던 그래도 들어볼 만한 이야기꾼이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동의할 부분들이 많았다. 공감할 부분들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